너네가 7, 8점의 남자야. 5점짜리 외모를 가진 여자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자. 연애 대상으로서 사람으로라도 보냐 니네? 니네보다 외모적으로 2, 3점 떨어지는 여자를 사람 취급이라도 하냐 니네는? 이 못된 새끼들아. 너네가 6, 7점짜리 남자야. 외모적으로 4, 5점짜리 여자 사람으로라도 보냐고 임마. 안 보잖아. 그니까 너네가 설거지를 못 시키는 거라고. 애초에 시킬 생각도 없지. 설거지를 뭐하러 시켜? 원하질 않는데. 결혼에 대한 승패는 명확하게 여기서 온다고. 여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7, 8점짜리 여잔데 5점의 외모를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여성이 가진 결혼에 대한 가장 큰 무기야. 결혼을 해. 그걸 해내. 그리고 진짜 불만투성이로 바람필 생각만 하고 사는 여자 극소수야. 잘 없어. 실제로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 나는. 많이 봤잖아. 남자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여자는 예뻐. 왜 예뻐? 외모 외적으로는 이 남자가 굉장히 잘해주니까. 그게 돈이 됐든 성격이 됐든 배려가 됐든 희생이 됐든 뭐든 여자는 그걸 받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만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남녀 외모 갭이 가장 큰 차이가 났던 어느 커플이 있어. 그 커플은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여자분이 대기업 회사 내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면 소문이 날 정도로 예쁘셨어.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몸매도 기가 막혀. 내 진짜 단언하는데 몸매 좋다고 유명한 연예인분들 있잖아. 그분들 다 개처바를 정도로 몸매가 좋으셔. 왜냐면 상하체가 다 완벽해. 몸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고 얼굴도 아주 예쁘시고. 근데 그분의 남자친구분은 상타치긴 한데 상대적으로 평범하셔. 키도 안 크시고. 처음에 그 커플을 봤을 때는 약간 의아했어. 저렇게 만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속으로 되게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지. 남자가 좀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나중에 그 여성분 쪽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는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남자친구분이 부자도 아니야. 근데 지금 결혼하고 애기까지 나서 잘 살고 계시거든. 그게 왜 됐는 줄 알아? 엄청난 배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요걸 실행해버림. 여자친구가 원해서 담배 끊어버리기. 여자친구가 술자리 너무 많이 가는 거 싫어해서 술도 압도적으로 줄여버리기. 어디 여행 갈 때 운전하지, 플랜 짜지,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데 다 다니지,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절대 안 싸우지, 싸우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 이거 다 해버리기. 서로 니즈가 맞은 거야. 이 여성분은 자기 성격대로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걸 원한 거고, 잘생긴 남자 좋지만 결혼해선 필요 없어. 돈 많은 남자 좋지만 결혼해선 그거보다 나는 나한테 잘 맞춰주는 남자가 우선이야. 남자 나 그거 다 맞춰줄 수 있어. 대신 압도적 예쁜 여자 원한다. 외모 10점짜리 여자 원한다. 잘 만난 거야. 근데 너네 봐. 너네가 외모 9점 10점인 남자라고 쳐보자. 느그 동네 차은우야. 너네가 느그 동네 정우성이야. 5, 6점쯤 외모를 가진 여자가 네 성격 다 맞춰준다고 사귈 수 있냐? 뒤져도 못 사귀지. 대갈통 터져도 못 사귀지. 그 차이라니까. 가능한데 안 잘생겨봤지 너. 근데 나는 방금 얘기한 경우가 내가 아는 남녀 외모 갭 차이가 가장 큰 경우일 뿐이지, 여성분이 남편분보다 외모가 훨씬 뛰어난 커플을 많이 봤고 아직도 카톡에 사진이 뜨고 하지만 다 잘 살고 계셔. 오히려 이게 좀 약간 이상적인 커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 외모적으로 여자가 확실한 우위에 있고 그 대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남자가 좀 채워주는 가족 관계, 이런 커플이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혼 안 하고 애기 낳고 잘 살고 계셔. 다. 원래 여자가 외모 우위인 게 퐁퐁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퐁퐁의 완성은 그거잖아.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는 거. 근데 여긴 잘 살고 계셔. 남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아. 그래서 너네한테 내가 추천을 할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점수보다 딱 2점 밑으로 만나. 그럼 너네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어. 흑자님도 그쪽인가요? 난 그냥 운빨이지. 내가 만약에 나보다 2점 외모 떨어지는 여자 만났을 거면은 미안한데 나 가정폭력 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외모보다 2점 떨어지는 여자 만났잖아. 나 가정폭력 했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나 너네한테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건 진짜 가스라이팅이지. 남자가 자기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어려워. 어려운 거 너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는 결혼 어떻게 했냐면 동정심 작전으로 했어요. 일단 굉장히 특이하게도 외모적으로 내 와이프가 나를 이상형에 가깝게 생각하긴 해. 이거부터 X발 존나 천운인겨. 야, 대한민국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흑자일스 같은 외모를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겠냐. 이거부터 거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결혼 작전을 너네한테 추천을 해주지를 못해. 왜냐면 기적이 필요한 방법이거든. 하지만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는 해줄게. 일단 내 와이프가 나 같은 외모를 좋아해. 잘생긴 얼굴 싫어함.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생긴 남자들 깔보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내 와이프 예쁘장한 남자 보면은 기생오라비 같아서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 누구 좋아하냐? 마동석, 드웨인 존슨, 더락 존내 좋아함. 뭔지 알지? 그냥 생케에 환장했어. 얼굴 박살나도 상관없어. 생케 좋아해. 까무잡잡하고 등치 크고 딱 나지. 근데 거기에 나는 치명적인 매력이 하나 있어. 마동석 아저씨가 인기가 왜 많아요? 거친 외모와 달리 터윗한 부분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같은 외모와 달리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자상합니다. 자상하고 유머러스해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한 4점 정도의 남자야, 10점 만점에. 근데 어떤 여성이 안 잘생기고 상남자하고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자상하고 유머러스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상형을 가진 여자는 자기 이상형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거는 잘생긴 남자만큼 귀해. 잘생긴 남자도 잘 없지만 왁구는 존나 상남자인데 성격은 세심해. 인프피. 나 인프피야. 왁구는 씨발 존나 어디 몽골 전사인데 인프피야. 이거부터가 존나 흔하지가 않아. 근데 거기에 유머러스해. 이런 남자 자체가 극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오히려 역으로 나를 보고 유레카. 내 와이프가 나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왁구만 보고 왁구는 합격인데 존나 의외이긴 한데, 흑자일스 만나고 허언증 터진 게 아니고 진짜로 흑자일스 만나고 나서 내 와이프 왁구는 합격인데 성격이 이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봐왔던 나 같은 왁구를 가진 남자들이 성격이 포악했거든. 무뚝뚝하고. 근데 흑자일스 만나서 외모는 합격인데 성격 이상하겠지? 자상하네? 유머러스하네? 이상형이야. 이렇게 돼버린겨.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순 없죠. 결혼은 현실이니까. 내 와이프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와이프가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처음에 만날 때. 그냥 같이 데이트할 때 어디 존나 무서운 개새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이 팔짱 끼고 다니면 듬직했고, 유머러스하고 자상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으로 나를 잘해준다는 거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느껴졌고 해서 좋았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왜냐면 그지끼니까.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다쳤어 내가.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진 게 몸밖에 없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린겨. 농구하다가.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발목이 덜렁거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 근데 내 와이프한테 수술비 좀 내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존나 상처 입은 사자 새끼처럼 헤어질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해. 헤어지자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제 너를 만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 이러니까 내 와이프가 막 모성애랑 연민이랑 막 대폭발을 해버려. 존나 센 캔데 상처 나가지고 저렇게 웅크리고 있는, 으르렁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자 새끼를 보니까 모성애하고 연민이 개폭발을 해버려가지고 수술비 내주고 병간호 해주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동거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동거 시작했지? 동거 시작하고 나면 이제 나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어떤 매력인진 대충 너네가 예상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나의 결혼 스토리는 너네가 써먹긴 불가능해. 일단 엄청 희박한 확률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흑자일스한테 본 판단 틀리지 않죠.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매력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헬스 트레이너들은 조금 여성 편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진짜 여성에 대해서 지금 그냥 유튜버 됐으니까 몸살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번 찔러볼까 막 존나 설치고 다니는 거 맞아. 그때는 여미새 맞아. 근데 여자친구 생기고 나면 여자친구 이외의 여성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전 옛날부터 그랬어요. 바람 같은 거, 바람 비슷한 냄새도 풍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여자한테 완전 그게 전혀 없구나. 이 오빠는 진짜 나하고 야동 2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심이 돼서 그게 매력으로 느껴졌대.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유튜브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지금 돈도 잘 벌고 이러고 있지만 어디 가서 질 안 합니다. 왜? 관심이 없어 나는 어떤 존나 예쁜 여자가 내가 와이프가 절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한번 하자 해도 안 해.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신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해도 절대 안 들킴, 내가 설계해줌, 이렇게 해도 난 안 해. 왜냐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하고 싶냐면 롤을 3판 정도 해. 3판까지가 딱 재밌어. 롤 3판을 하는데 1패 뒤에 2연승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째 경기는 내가 MVP 받았으면 좋겠다. 3번째 경기 픽 고르고 나서 치킨은 시켜뒀어. 3번째 경기 끝나자마자 치킨 도착해. 컴퓨터에 넷플릭스 같은데 아니면 마블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신작 나왔어. 영화 틀어놔, 치킨 뜯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되게 예쁜 여자랑 원나잇 하는 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을 줘요. 그냥 내 천성이 그래. 천성이야, 천성.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건 선악이 아니야. 천성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보다 예쁜 여자랑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남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이해하고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천성의 문제야. 그냥 나는 천성이 이래. 만약에 내 와이프가 자리를 비웠어. 저 와이프가 친정 가서 이제 하루씩 자고 오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와이프 친정 가면 뭐 해? 뭐 어떻게 여자 한번 어떻게 해볼까? 어림도 없지. 롤 3판 2연승 할 때까지 돌리니까 한 4-5판 할 때도 있어. 치킨 시켜. 존나 호화스럽게 다리만 있는 치킨 시켜. 요새는 나 존나 싸가지 없어졌어. 옛날에는 2마리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었단 말이야. 요새는 존나 싸가지 없어져가지고 교촌치킨에서 다리만 있는 거 시켜. 제로콜라? 꺼라 그래. 당 존나 들어있는 콜라랑 교촌치킨 같은 거 먹어. 다리만. 옛날이었으면 꿈도 못 꿔. 그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봐. 체인소맨 이런 거 봐. 극락이구만. 다 처먹고 나서 뭐해? 내 침대에서 풀스 할 수 있게 세팅해놨거든. 누워가지고 고스트 오브 스시마 풀스 5로 막 칼질 존나 해. 난이도 이지로 해가지고 나이 처먹어가지고 난이도 보통도 못 깨겠더라. 그리고 이제 소화가 좀 됐잖아. 그러면 이제 헬스장 가는 거야. 부스트 한 잔 딱 말고 헬스장 가가지고 찌찌 광배 운동해. 집에 와. 집에 와서 뭐해? 초밥 시켜. 초밥. 운동 끝나고 났으면 또 이제 생선 단백질 같은 거 한번 들어가 줘야지. 초밥 시켜가지고 존나 호화스럽게 광어만 시켜. 광어만 20개 시켜. 호화스럽게 초밥 먹어. 초밥 먹고 뭐해? 또 자빠져 누워가지고 영화 같은 거 하나 때려. 그리고 자빠져 자. 이것이 나의 극락이여. 때가 필요가 없어. 만약에 지금 내 와이프 지금 친정 가 있어. 내가 라이브 끝났어. 갑자기 똑똑하고 누구세요? 예쁜 여자가 와서 저 사실 팬인데요. 아까 라이브에서 아내분 친정 갔다는 소리 들어서요. 이러면서 잠바를 벗었는데 안에 막 란제리만 입고 있어. 그럼 흑자일스 어떻게 해? 흑자일스 어떻게 해요? This is Sparta! 빨년이 어디 와서 X발이야. 개수작 부리고 있어. 빨년이 뒤지고 싶어가지고 내장 파열이야. 또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게 내 성향이야. 내가 착한 게 아니고. 웹소설 데뷔해라. 한번 준비해보자. 돈에 좀 읽을게요. 모성의 자극작전.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은근히 많이 먹혀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결혼했고. 그 회원분, 아주머니 회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주머니 회원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관리가 안 되셨는데 얼핏 젊었을 때 왁구 좀 치셨겠다 하는 게 느껴지는 40대 어머니 회원이 있으셨어. 근데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분 왁구가 좀 박살이 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물어봤어. 그래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약하자면 그분이 취업하느라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게 됐는데 이제 외롭고 좀 무섭고 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남자가 전혀 아닌데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그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대. 단 1도 없었는데 약간 스페어 타이어 개념으로 잠깐 만난 거야. 그리고 다시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데로 가게 돼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했는데 그 남자가 잡긴커녕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시한부 연애였다는 걸 알았다는 듯이 알겠다고 쓸쓸하게 뒤돌아서는데 그게 머리에 굉장히 남았었대.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둘과 함께 지인이었던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대. 그 당시니까 이제 집 전화로 연락이 왔겠죠.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야, 그 누구 영호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 영호 씨? 영호 오빠가 왜? 야, 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진짜 우리가 말하지 말라 해서 계속 얘기 안 했는데 걔 진짜 3개월 동안 술만 먹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진짜 뭐 드라마 같잖아요.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헤어질 때 만약에 붙잡고 늘어졌으면은 안 된다고 이랬을 텐데
헤어질 때 그 어깨 축 처져서 뒤돌아서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라서 좀 그때 눈물이 좀 났대. 나중에 알았대. 그 눈물이 되게 위험한 눈물이었다는 걸.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나 뭐 이번 주 일요일에 쉬는데 어디로 잠깐 올라와 했는데 그 오빠가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터미널에 마중을 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제 멀리서 봤는데 3개월 만에 사람이 폐인이 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헬스인으로 치면 근손실 골격근 한 6kg쯤 날아간 거야. 3개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짠해가지고 눈물이 났대. 눈물이 글썽했대.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간겨. 잘 살고 계셔. 애기 낳고. 이게 여자가 모성애 한번 건드려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모성애가 얼마나 무섭냐면 캣맘을 보세요, 여러분. 캣맘들을 봐봐. 캣맘들 중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의 독거 여성들이 캣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어디 사랑을 줄 곳이 없잖아. 남자도 안 만나지, 못 만나지, 뭐가 없잖아. 근데 길 가다가 길고양이를 봤는데 갑자기 모성애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날부터 캣맘 되는 거야. 추워 뒤지겠는데 새벽에 나가서 밥 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 모성애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도 발휘되는 그 모성애가 꼭 자기 자식한테만 발휘가 되겠냐고. 이성한테 발휘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이성한테 발휘가 되면은 이제 못 끊는 거야, 그거는. 모성애 제뉴인 디자이어와 다른 건가요? 제뉴인 디자이어하고 그 모성애하고 얼핏 보면 서로 뭐 상극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전 둘 다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를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자,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자의 특성이 뭔가요? 남자들은 보통 자기보다 약자한테 관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때는 제가 성차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남자들한테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에서 압도적인 강자라고 느낄 때 남성은 대체로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남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여왕벌 놀이 같은 비슷한 거를 하는 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여왕벌 놀이 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약자에 대한 관대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여기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용해서 뭐 이득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즐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한다면, 남자는 좀 관대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죠. 만약에 최악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를 해서 돈을 벌어 처먹고 저 새끼한테 사기를 칠까, 이거는 물론 여자 사기꾼도 있지만 남자 사기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관대함은 남자한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남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뭐 MZ 남자들이 무리가 있다고 칩시다. 걔들은 평소에 퐁퐁 설거지 이런 거 욕 존나 하면서 뭐 빼미 욕 존나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떤 여자가 위험에 처했어. 그 여자가 예쁘든 안 예쁘든 안 도와줄까? 남자가 한 10명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강자의 입장일 때 안 도와줄까? 나는 99%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90%도 넘어. 99%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남자가 힘을 가졌을 때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러는데 누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한국인 종특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저는 남성의 종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안 도와주고 그냥 경찰에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지. 왜냐면 나도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사과 박스를 들고 가다 엎질렀다. 안 도와줄 거야? 안 주워 줄 거야, 사과? 이런 류의 잘못이라고 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와줘도 나한테 해는 없다는 게 확신이 드는 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도 한문철 TV 같은 거 이제 요새 나와서 많이 보겠지만, 교통사고가 나와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압도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가서 도와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약간 어떤 본능이 있냐? 모성애가 있죠. 모성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죠. 애초에 모성애가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여성의 DNA에는 더 나은 수컷, 더 강한 수컷, 더 잘난 수컷의 유전자를 내가 이어가고 싶다는 뭐 유전자 DNA가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모성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성애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더 잘난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DNA를 모성애가 이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여성을 혐오하던 MZ 남성이라 해도 진짜로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그걸 도와줄 능력이 월등하게 있다면 그걸 도와주려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쁜 편은 아닌데 능력이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반대고요. 근데 예쁜 여자를 보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단순 외모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나요? 나이는 제가 30, 여자가 26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들을 많이 깔 때 하는 얘기가 여성의 외모는 어차피 점점 가치가 하락한다. 20대 때 피크를 찍고 30대 40대 갈수록 외모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남자의 손해다. 그리고 결혼해서 못생겨지면 이혼당할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보는, 그리고 멀게서나마 보게 되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은 그 이후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남자가 여성 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능력 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살면서 당연히 이 여자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외모가 떨어지면서 우리 제3자들이 볼 때는 이제 저 여자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책임감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내 아이의 엄마를 무시할 리가 당연히 없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20대 때 예쁜 여자는 30대에도 그 나이대에서는 예쁘고, 40대에도 그 나이대에는 예쁘고, 50대에도 그 나이대에는 예쁘고, 그 예쁨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20대 절정의 미모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대의 예쁨과 그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한 남성 입장에서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50살, 60살 먹은 매우 성공한 남자가 20대 모델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의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40대, 50대, 60대인 남성이 20대 모델녀를 데리고 다니는 게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아.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 자기 나이대에 맞는 여성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여성이 나이대에서 예쁜 분이야. 이게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성공한 남성들이 하는 결혼인 거예요. 물론 미국이면은 디카프리오 아저씨 알잖아. 20대 초반만 만나잖아. 20대부터 지금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20대 초반만 만나잖아. 미국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조롱을 받지만 어쨌든 능력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남자 배우라고 칩시다. 50살이면 지금 정우성이나 이정재 배우가 그 정도 나이대시죠. 그 두 배우가 결혼이나 일반적인 연애를 하지 않고 20대 초반의 모델이나 배우들만 계속 만나고 있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사업을 하는 남성이야, 뭐 젊은 기업인상 같은 거 받고 이제 뭐 한 40살쯤 되셨어? 그때 뭐 한 7, 8살 어린 여배우랑 결혼을 해? 5년, 10년 애기 낳고 잘 살고 한 번씩 이제 매체에 노출이 되면은 남성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성분은 그 나이대에는 외모가 출중하시고 20대한테 비비진 못하겠지만 40대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이런 커플을 봤을 때 우리가 저 커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죠.